네, 선생님들 지금 좀 엄청 피곤하시죠? 저는 작년에 선생님들이 합격 사례 발표를 늦게까지 들었는데 한 중간쯤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엄청 집중했는데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지나가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비슷하고 엄청 자기 열심히 공부한 얘기만 막 늘어놓는다는 느낌이 엄청 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뒤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또 제가 했던 거랑 너무 비슷한 방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거 1차 시험 위주에서 특히 전공 위주로 아이디어 이런 뼈대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제가 카페에 글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참고하셔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혹시 말씀드리다가 잘릴지도 모르는데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타교과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다른 교과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나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에 대한 어떤 전공의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좀 많고 열정만 엄청 많은 그런 상태에서 1월부터 직강으로 학원에서 올인하였습니다. 물론 상반기 때는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성향에 대해서 잠시 제가 점수를 안 보여드렸네요. 제 점수고요. 네. 저는 이제 성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MBTI에 보면 ISFJ예요. 네, 그리고 불안한 성향이 많고 또 생각, 또 걱정, 사소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굉장히 게으르고요. 벼락치기 스타일이고 좀 올빼미형,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의존형, 숙고형, 또 구조화된 이런 학습 방법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혼자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집순이 스타일이고 또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 저는 인강도 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직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스터디도 필요 없다. 근데 제가 초수고 상담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무조건 직강해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자. 합격수계도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1년 동안. 그래서 하게 됐고요. 일단 했더니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일단 좋은 스터디 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수인데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뭐 현장감이나 이런 거 혼자 공부할 때는 잘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확실히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진영 교수님 강의 선택은 사실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일단 저랑 학부가 동일한 제가 수학 전공인데 그래서 수업이 아마 구조화된 스타일로 수업을 하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고 또 제가 잠시 후에 단권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실 단권화가 거의 필요 없을 만큼 교재가 참 좋아요. 그런 것들도 좋았고 사실 공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재가 일단 좋은 게 제일 좋았고 또 저는 이 임용이 어렵기는 하지만 박사를 요구할 만큼 엄청난 많은 정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하셔서 막 여러 강사님들의 자료를 모으는 그런 스터디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아마 그 자료를 다 못 보실 거예요. 그걸 다 소화할 수도 없고 교수님이 정말 딱 필요하신 자료들을 주세요. 그것을 내 거로만 만들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슬럼프가 저도 있었는데요. 제가 열정 만빵으로 1월부터 열심히 달리다가 대학원 상반기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시험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대학원 졸업시험은 정말 너도 나도 붙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저만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6월이라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리고 7월에 있는 관리반 시험도 정말 성적이 낮았어요. 그래서 7월에 있는 전국 모의고사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 점수를 직면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회피했었어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7, 8월을 거의 날릴 만큼 엄청 울고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정신관리를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는 제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서 좀 감정이 요동칠 만한 그런 관계가 있으면 다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스터디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거의 유일했어요. 그래서 저의 일주일의 낙이고 엄청 저에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
그 유튜브인데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마다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라 하세요. 다른 선생님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전 절대 못 끊었어요. 저는 이제 고양이랑 펭수에 빠져가지고 맨날 쉬는 시간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름 힐링을 얻었거든요. 그래도 합격할 수 있었으니까 굳이 그렇게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부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심플 앤 미니멀로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공부 방법을 단순하게 만들고 자료를 최소화하자가 저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이것저것 벌리고 자료를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해봤자 나는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책을 단권화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필기를 보기 좋게 만든 후에 내가 자료를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최소화하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금도 제가 이렇게 태블릿 PC를 갖고 왔는데 이걸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 안에 있는 어플을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또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또 유튜브에 있는 뭐 스터디 위드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그 유튜버를 찾아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앞에 캠스터디가 나오는데 저기 안에 고양이 2마리가 있어요. 그 2마리랑 같이 공부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왜 운이 좋았냐면 교육학을 저는 6월까지 정말 1도 못 봤어요. 1도 하나도 못 보고 7월에 전공에 엄청 매진해야 되는 그 문풀 시기에 저는 교육학에 발목을 잡혀서 꽈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힘들었는데 제가 안 했던 건 사실 타 교과에서 교육학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강의도 안 듣고 굉장히 안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7, 8월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김땡 교수님 그 교재가 있어요. 마인드맵 그리고 전땡땡 교수님의 핵심 톡톡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2개를 제가 나름대로 내용별로 편집을 해서 묶었어요. 그리고 교육학과 전공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아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 관련된 이 화면에 나오는 자료들 안 보이실까봐 사실 다 가져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끝나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은 자료들은 저에게 오시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슬로우나 어떤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전공에서도 나오지만 교육학에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묻고 저 위에는 전땡땡 교수님 자료, 밑에는 뭐 김 교수님 자료를 묶어서 저는 영역별로 내용별로 비슷한 거를 모아 모두 한 개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과목씩 클리어해서 7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모든 걸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듣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김땡 교수님의 모의고사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저처럼 교육학 공부의 양이 부족하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새로운 내용을 다루는 교육학 모의고사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교육학 전 영역을 다 다뤄주시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권화 보시면 모의고사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사진 찍어서 추가시켜 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틈틈이 빈 공간을 채우면서 교육학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육학을 써보는 거는 만능틀을 저는 만들었어요. 서론과 결론의 만능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실제 시험에서도 저는 미리 서론과 결론을 써놓고 본론에만 집중해서 시험을 투자를 한 결과 10분 정도 남아서 내용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공으로 이제 가볼게요. 전공 저는 단권화를 2가지 유형으로 만들었어요. 단권화는 사실 이 보시면 30 펀치로 공을 뚫어서 전체 9권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총 14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메인 7과목에 2과목은 기타 7과목을 유사한 것끼리 엮어서 총 9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프린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필기를 어떻게 하느냐 밖에 없어서 사실 단권화라고 할 만큼 시간을 투자한 게 없어요. 저는 프린트를 어떤 선생님들은 막 이걸 축소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이는데 저는 그게 약간 계속 보게 될 자료인데 축소 복사는 너무 글씨가 작고 포스트잇은 너덜너덜거려서 보기 싫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계속 보고 싶다는 마음에 저는 저게 교재가 B5 정도 될 거예요. B5 정도 되는 리필 노트 있잖아요. 줄 노트 3개 구멍 뚫어져 있는 거기에 프린트를 오려 붙이고 해당되는 내용 옆 페이지에 끼웠어요. 그래서 아예 누가 보면 그냥 교재인 것처럼 훌렁훌렁 넘기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필기법인데요. 이 필기법은 그 프린트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색깔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색깔 구분해서 많이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저는 저희가 커리큘럼 보면 기본에서 설명을 하시고 또 형성평가, 그 다음에 한 끝은 이제 없어졌긴 했는데 한 끝, 그 다음에 관리반 시험 3, 5, 7월, 5, 6월 기출문제, 7, 8 문풀, 9에서 11월 모고 이 각각을 색깔을 달리해서 교재에 줄을 그었어요. 따로 필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냥 줄을 그었고요. 나중에 보충으로 필요한 것들만 살짝 필기를 하는 정도로 하였습니다. 이 색깔은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하반기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뭐가 좋냐면 전 영역을 볼 때 시간은 없고 마음은 불안할 때 모의고사 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볼, 그리고 문풀도 다시 볼 여유가 없는데 이렇게 책에다가 모든 거를 표시해 놓으면 자기가 형성평가부터 관리반 시험, 문풀, 기출문제, 모의고사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색깔이 겹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출문제 이런 것도 대충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어떤 것이 나오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권화가 2, 이거는 파일 유형인데 제가 교육학에서 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을 이거는 전공에서 어떤 비슷한 내용들을 묶었는지만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상의실과 성격심리의 정신분석과 프로이드가 나오거든요. 이게 마치 다른 것처럼 나오지만 유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엮고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이나 이상심리의 주요 우울장애 이런 유사한 것들을 묶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에 미리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따로 타이핑할 필요 없이 그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엮어서 모았습니다. 이 안에 문풀과 모의고사도 필요한 것들을 엮어서 묶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공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1월 월요일로 공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범위만 늘리고 시간만 늘리는 정도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저는 청킹보다는 두문제법을 사용했어요. 청킹은 외우기는 좋겠지만 사실 코틀러가 12가지일 경우에 청킹은 12가지 이상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시험을 칠 때 이게 어느 게 답이고 어디까지가 청킹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아예 그냥 12가지면 12가지의 앞글자만 따와서 그것이 말이 되게 이었어요. 그래서 코틀러 12가지 요인은 뭐 소정가, 지인, 대마, 모시, 직가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험에도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목은 제가 직접 제 목소리로 녹음해서 수시로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들었고 손진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킹 시트를 이용해서 보고 열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관리반 스터디에 대한 것도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자료는 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프린트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따가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케줄화도 다 시각화했고요. 오답 노트, 그다음에 오늘과 어제 사이 이런 것들도 해서 암기를 반복했습니다. 관리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방법이 빡세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터디는 정말 일주일 동안 혼자 하셔서 토요일에 나와서 간단히 확인하는 정도로 했을 때 저는 좋았어요. 이게 스터디가 너무 빡세면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는 범위를 정해서 결국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모였을 때는 퀴즐렛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구두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종이로 문제를 만들고 인쇄하는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들기 때문에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모르는 것들은 질문하는 것들을 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는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진행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어떤 똑같은 목표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공부를 확인하는 것에만 의의를 둔다면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스터디는 사랑이라고 적었는데 관리반에 들어가시고 안 들어가시고는 선생님들의 자유고 어떤 것에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작년에 들었을 때 정말 오글거리고 왜 저렇게까지 오버해서 얘기를 하나 했는데 1년 동안 고생을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저 말이 정말 어떤 말인지 제가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껴지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잠자기 직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 뜨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중에 이제 이런 말을 봤어요.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 선생님들은 하루가 아니라 1년을 견디셔야 되지만 그래도 견디다 보면 정말 합격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